연예가 포커스. 오늘은 저 극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한국 영화 기대작 3편이 이번 연말 뜨거운 경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한 편씩 저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첫 번째 만나볼 영화 뭔가요? 예, 정우성, 곽도원 주연의 영화 강철비입니다. 바로 어제 개봉을 했는데요. 영화 변호인으로 1000만 관객을 모았던 양우석 감독의 작품입니다. 정우성 씨와 곽도원 씨가 주연을 함께 맡았는데요. 이 북한에서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북한 정예 요원 엄철우가 북한 1호를 데리고 남한으로 내려옵니다. 이 정보를 입수한 대한민국 외교안보수석 곽철우는 이들과의 은밀한 접촉을 시도하는데요. 이 와중에 북한은 남한과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우리나라는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일촉즉발의 핵전쟁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드라마의 액션을 가미한 영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우성 씨랑 곽도원 씨가 이번에 처음 합을 맞춘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때 아수라 때였나요? 그때도 한번 합을 맞췄었고 또 동갑내기라는 것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스타트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일단 아수라에서 두 번째가 맞고요. 네. 일단 아수라같이 대중적으로는 크게 흥행하지 못한 작품이지만 마니아들에서는 정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모았잖아요. 이 아수리언들이 강철비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의 지임도를 확보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 시사 이후에도 의외로 완성도가 괜찮다는 평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첫날 관객 25만 명을 동원해서 예매율 33.5%였습니다. 박스오피스 1위로 쾌조의 스타트를 보였으니 이후에도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중요하겠죠. 네. 저기에서도 또 면 먹는 게 나오네요. 오늘은 진짜 저녁에 면 한번 해야겠어요. 좀 배고파지고 있긴 해요. 예, 네. 예. 네. 네, 스타트가 좋은 편이에요. 그 첫날 누적 관객 수가 25만 명인데요. 하지만 오프닝이 좋다고 해서 결과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흥행작들의 오프닝 스코어를 보면요, 그 흥행에 성공한 작품이 이제 공조와 범죄도시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구남도에 비해서 오프닝 성적이 현저하게 낮아요. 거의 구남도는 첫날에 100만 가까이 모았거든요. 하지만 참혹한 결과가 있었죠. 강철비도 마찬가지인 게요. 오프닝 성적이 좋긴 했지만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게 금요일과 주말 성적표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심과 함께와 1987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게 호평이 좀 있었어요. 그 언론 시사회를 열었는데 기자들 사이에서는 일단 입소문이 좋은 상황이고요. 사실 남북 전쟁 영화를 양우석 감독과 변호인을 만든 감독이잖아요. 네. 의외로 이런 작품을 들고 나왔다 했는데 그러게요. 중론적으로 이렇게 잘 연출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합니다. 김지용 기자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요즘에는 워낙 그 입소문이 빨라가지고 승리신의 그 라면집도 맛있다 이렇게 쭉 퍼지듯이 영화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금박입니다. 맞습니다. 한 10명한테 물어봤는데 좋아 이러면 진짜 좋고 괜찮은 거고. 10명한테 물어봤는데 한 반 이상이 이러면 좀 안 되더라고. 그렇죠. 다 전문가예요 요즘에는. 맛집도 영화도 입소문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영화는 또 김지영 기자님이 가서 직접 문진을 하셨다고. 네, 예. 바로 1987인데요. 그 신과 함께와 더불어서 최고의 기대작이 아닐까 싶어요. 그 네로라 하는 배우들이 다 나오는데요. 뭐 김윤석 씨, 하정우 씨, 김태리 씨, 유해진, 박희순, 강동원, 심지어 설경구와 여진구 씨까지 나옵니다. 약간 이걸 숨기고 있었는데 언론 시사회 이후에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6월 민주화 항쟁 기폭제가 된 사건이요. 그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의 사망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다양한 인간 군상을 좀 그리고 있는 영화인데 저도 시사회를 통해서 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본 한국 영화 중 최고였어요. 좀 개인적인 관점평이지만. 근데 엔딩 크레딧이 딱 올라가는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후배랑 같이 봤는데 그냥 계속 크레딧을 보고 크레딧이 올라갈 때 오히려 눈물이 터질 것 같았고 정말 잘 만들었어요. 네. 장준환 감독이 워낙 또 영화를 잘 만드는 분이시다 보니까 네. 오랜만에 나오신 거잖아요. 화의 이후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김지영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말로 전했지만 저희도 확 올라오는데요. 저도 그랬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성렬 씨도 그러셨어요? 머리가 쭈삣 다수고. 저도 갑자기 소름이 쫙 돋으면서 이렇게까지 극찬을 하시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 너무 기대하고 보면 안 되니까 적당히만 기대하세요. 알겠습니다. 시사회 때 그 현장 그 배우들 분위기는 뭐 어땠어요? 네, 그저께 시사회를 했는데요. 사진으로도 많이 나왔는데 배우들이 정말 눈이 다 빨개져가지고 잠시 추스르는 시간이 필요했을 정도로 배우들이 굉장히 감명 깊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자들 질문도 넘쳐가지고요. 이례적으로 1시간 동안 기자 간담회가 있었고요. 그만큼 좀 영화가
이렇게 잘 나왔어요. 근데 특히 김윤석 씨가 자기가 출연한 영화 중에 가장 많이 울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눈이 빨개지셨는데 정말 저는 이번 영화가 김윤석 씨가 연기 인생 최고의 하드캐리를 보여주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연기를 정말 잘하셨고 송강호 씨와 김윤석 씨가 충무로 대표 절친이잖아요. 어려운 시절부터 친하셨는데 택시 운전사가 약간 비슷한 소재인데 두 영화의 흥행 대결도 궁금한 부분이고 보통 그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가 좀 감정적으로 무겁고 좀 심파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그러니까 머리는 차가워지고 가슴은 좀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는 좀 이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인간군상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인물들을 가까이 봤다가 멀리 봤다가 이러한 탁월한 연출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 예. 네. 저도 기대감이 막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생각하고 있어 지금. 아무 이런 기분도 없고 찾아봤는데. 머리는 차가워지고 가슴은 뜨거워지고. 예. 그러니까 이 영화 이제 그 이전부터 좀 화제가 많이 된 게 극중 비중과는 상관없이 이제 고 박종철, 고 이한열 열사 역을 맡은 배우들의 이름부터 먼저 엔딩 크레딧에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중과는 관계없이 그 정도로 이렇게 헌정성이 좀 있는 영화인 거죠. 감독이 왜 이 영화를 만들었는지 잘 보여준 대목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사회성 영화들이 이전에는 좀 의미는 있지만 재미 면에서는 충족을 못한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대중적으로 좀 흥행 코드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인 적들이 있었는데 변호인이나 택시 운전사 등의 흥행 이후는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화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재보다는. 그러니까 극 영화이니만큼 다큐멘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다고 너무 재미를 위한 각색과 변형에 충실하다 보면 또 본래 의미를 잃게 되잖아요. 네. 이번 1987은 그 라인을 잘 탔을까 궁금해졌는데 김정기 기자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줄타기를 굉장히 잘했나 보면서 기대감을 안고 극장으로 가야겠네요. 저도 무조건 봐야겠습니다. 네. 꼭 한번 보고 김정 기자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연말 극장과 한국 영화 3파전 그 마지막으로 소개하게 될 영화는요. 어떤 영화죠? 네, 제가 원작을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웹툰 신과 함께 저승편을 원작으로 한 영화 신과 함께 재화벌이 다음 주인 20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아까 1987 라인업이 화려했지만 신과 함께도 굉장히 라인업이 화려해요. 그렇죠. 네, 주연의 하정우, 차태현, 주지훈, 김향기 씨가 함께하고요. 조연의 오달수, 임원희 그리고 엑소의 디오 씨가 있고 특별 출연만 해도 김하늘, 김혜숙, 마동석 그리고 이정재 씨까지 있습니다. 와. 또 드림팀을 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쪽도. 현장에서 사망한 소방관 김장홍 씨를 데리고 49일간 7번의 재판을 무사히 치르고 환생하게 도와줄 임무를 띈 저승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웹툰을 원작으로 삼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 웹툰도 워낙 흥행에 성공했던 작품이 먼저 주호민 작가의 이 지금의 명성을 만들어준 작품이죠. 그렇죠. 뮤지컬도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 웹툰을 원작으로 삼아서 개봉한 작품들이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데 이 완성도와는 별개로 흥행에 성공한 작품은 되게 손에 꼽아야 사실 웹툰 원작 영화 중에서 뭐 내부자들하고 은밀하게 위대하게 정도 떠오르실 텐데 아무래도 웹툰의 호흡하고 영화의 호흡이 좀 다르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 재미를 그대로 스크린에 옮기는 게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과 함께는 사실 이미 설정이 많이 나왔죠. 원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원작 팬들이 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또 하승우 씨는 언론 시사회에서 영화는 영화대로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 그냥 이 원작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영화로 봤을 때는 괜찮다라는 평도 있기 때문에 뚜껑을 좀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신과 함께도 언론 시사를 했는데요. 비교적 기자들 평가가 좋았던 편이었어요. 이번에 세 작품 다 지금 기자들이 호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신과 함께 같은 경우는 이제 CG가 관건이죠. 그 큰 스케일을 어떻게 실사화했을 것이냐가 중요한데 CG가 비교적 잘 나왔다고 하고요. 또 의외로 눈물 코드도 있고 심파적 요소도 있다는 귀띔이 있었고요. 이게 총 400억 원이 들었는데 홍보 비용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BP가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600만 정도 되는데 많은 관객이 들어야 좀 성공할 수 있는 거죠. 또 한국 영화 최초로 2편까지 개봉하는 영화라 잘 돼야 되고 이게 보통 스케일이 큰 영화가 잘 안 되면은 투자가 얼어붙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잘 되어야 할 의무감이 있는 영화예요, 사실. 그리고 다행히 2편이 마동석 씨가 주인공인데 마동석 씨가 요즘에 굉장히 핫해졌잖아요. 그렇죠. 좀 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 영화를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하정우 씨가 두 편의 영화에 출연을 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하정우 씨 본인도 뭐 예상치 못한 일이었을 거예요. 어허. 네. 제작 보고에서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도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어떤 결과를 갖게 될지 너무나 궁금하고 두 작품이
어떤 손 없는 날을 계산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믿고 싶어요. 그냥 그 개봉 날짜가 저는 하늘이 정해준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역시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두 작품 다 관객분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1987에서요 두 작품 다 잘 되면 이제 하정우 씨가 좋아하겠지만 1987에서 하정우 씨의 분량이 많이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들 분량이 그렇게 다 많진 않아요. 골고루 나오는 편인데 특히 하정우 씨가 좀 적게 나오는 편이고 사실 원래 촬영한 분량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편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정우 씨가 그걸 쿨하게 받아들였다고 하고요. 하정우 씨의 진짜 주연작은 이제 신과 함께 1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정우 대 하정우도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어허, 네. 기대되네요. 그러니까요. 뭔가 하정우 빅매치라고 이름을 지어도 될 것 같은데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자신과 싸우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참 예, 예. 신기해요. 네. 자, 2017년 극장과 한국영화 빅매치 과연 또 우리 선택은 어떨지가 궁금한데 기자님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 세 편 중에 한 편을 골라야 된다 한다면? 사실 뭐 김정 기자께서 뭐 세 작품 다 호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네. 불호평도 다 들었거든요. 이거 다 호불호가 지금 다 들어가지고 저는 실제로 본 건 없지만 어허. 이래서 좀 쉽지 않은데 전 조심스럽게 1987의 선전에 한 표를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1987년 6월을 이 100억 이상의 투자를 해가지고 만든 상업 영화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6월 항쟁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알아도 자세히는 모르시는 분들의 호기심을 일단 우선적으로 자극하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고요. 또 택시 운전사 때처럼 사회성 영화를 향한 대중의 갈증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를 잘 모을 수만 있다면 충분한 흥행 동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정권 바뀐 이후로 약간 또 그런 분위기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너무 자기적이거나 계몽적인 메시지만 빠지지 않으면 최소한 대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김지영 기자님. 저는 1987하고 신과 함께가 쌍끌이를 할 것 같은데 1987이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근데 정말 모르겠어요. 오호. 네, 왜냐하면 대중의 이 흐름은 읽을 수가 없고 기자들이 틀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또 이번 영화의 재밌는 포인트가 롯데와 CJ와 뉴 3대 기획사, 배급사가 4대 배급사가 있잖아요. 세 배급사의 자존심 대결이에요. 그래서 어떤 작품이 잘 될까 궁금하고 특히 CJ 같은 경우는 남한산성이나 구남도가 거의 망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1987로 좀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업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상렬 씨는 저도 1987이요. 1987. 예. 네. 아무래도 김지영 기자가 좀 큰 몫을 했나요? 오늘 다 1987, 1987. 저 같은 경우에는 신과 함께가 좀 기대가 돼요. 아, 그래요? 네. 예. 왜냐하면 저는 웹툰을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정말 재밌었죠. 예. 그래서 저도 한번 기대를 하면서 신과 함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 취향이죠. 아무래도 나이가 여기서 제일 어리니까. 아, 그렇죠. 예, 예. 어린 네. 사람들은 신과 함께를 좀 기대를 많이 하나 봐요. 네.